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강의, 바로 실력 쌓기 문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먼저 풀어보시고 모르는 것 위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보시는 거 알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 실력 쌓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세 번째 강의 바로 교재 12페이지서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x, y에 대해서 연산 세모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랬죠?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다음 등식을 만족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아라 그랬죠? 5개 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요거 하나 정리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A 세모 B입니다. 세모라는 약속은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앞에 거의 여집합, 뒤에 거의 여집합의 교집합입니다. 그렇죠? 앞에 거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그것의 교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럼 요게 앞에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에 게 B입니다. 앞에 거의 여집합,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여집합, 바로 B의 여집합이죠? 자, 요 놈을 다시 교집합한 것이 공집합이라는 요 등식을 만족할 때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찾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제대로 바꾸면 끝납니다. 결국은 요걸 만족하는 조건을 보기 5개 중에서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여집합에 관한 법칙, 바로 무슨 법칙입니까? 드 모르간 법칙이 되겠죠. 컴플리먼트 들어가면 A의 여집합에 반대 A, 교집합에 반대 합집합, B의 여집합에 반대 B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에다가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했더니 그것이 공집합이더라.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자, 요 연산이 다를 때는 선생님이 무슨 법칙 쓰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분배 법칙 써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을 분배하게 되면 바로 요 놈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연산이 합집합이니까 여기에 합집합이 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합집합. 자, 그 다음 비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자, 여기에는 비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이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비교집합 B의 여집합은 바로 흡수 법칙에 의해서 B와 B가 아닌 것들의 공통인원소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공집합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놈과 합쳤어요? 누구를? 공집합을 합쳤더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 되겠죠. 즉 요놈이 공집합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결국은 A 차집합 B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를 뺐더니 남은 게 없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A가 가진 것을 B도 모두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B는 더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A를 B가 포함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바로 보기에서 찾아줄 수 있으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1번이 정답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A equal B, 서로 A, B가 상등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런 뜻입니다. 바로 상등이 되는 값과 동일한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기억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면 되겠는데요. 자, 기억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기억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A차 괄호예요. 그러면 괄호 안을 먼저 정리해야 되죠. 그러면 괄호 안이 어떻게 되냐면요. B차 A라는 것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괄호예요. 근데 괄호 앞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A차 괄호니까 A 교 괄호 여입니다. 그러니까 A 그 다음에 교집합 괄호의 여집합. 자, 이것이 B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간단히 하면요. 일단 컴플리먼트부터 없애야 되니까 요 놈은요. A의 교집합이 되겠고요.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A는 B로 바뀌게 되겠죠. 자, 정리 다시 하면 요 놈과 요 놈이 다르니까 무슨 법칙 써야 돼요? 분배 법칙 써야 되겠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나옵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이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A가 됩니다. A 교집합 A. 자, 이렇게 되죠. 자, 요 놈이 B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A는 당연히 A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놈은 A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뭐가 됩니까? A 차집합 B가 되죠. A에서 B를 뺀 부분입니다. 자, 요 놈과 요 놈을 합치면 B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흡수 법칙에 의해서
자, 요 집합 A 차집합 B는 누구에 속합니까? A에 속해버리죠. 왜냐하면 A에서 B만큼을 뺀 거니까 A의 부분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보다도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A보다 작으니까 A보다 작은 놈과 A를 합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A가 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A 콜 B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보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니은은요. 자, 역시 똑같은 방식을 취하게 되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있고요. 자, 요 놈의 여기에 차집합이 또 붙었으니까 A 교집합, 그 다음에 여집합이 붙게 됩니다. 자, 이번엔 요게 A라고 그랬죠. 정리해보죠. 자, 컴플리먼트 빼내면 A의 교집합에, 여기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의 B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요 놈이 A다. 자, 분배 법칙으로 정리해보죠. A 교집합, A의 여집합. 바로 뭡니까? 공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이 연결보호죠. 연결. 기호죠. A 교집합 B가 됩니다. 여기에 A 교집합 B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요 놈이 A다. 이런 뜻이죠. 자, 공집합이랑 합쳤어요. 누구를? 괄호를. 그러면 괄호만 남겠죠? 결국은 남는 것은 누구만 남냐면 A 교집합 B가 A다. 이런 사실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은 뭐가 나오게 되느냐? A가 A 다시 나왔어요. 부분집합의 성질을 만족하죠? 부분집합의 성질을 만족하고 교집합은 작은 집합이다. A가 작다. 누구보다 작겠습니까? B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니은에서 나오는 건 바로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것은 A와 B가 같다라는 말과는 다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항상 옳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다음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디귿은 뭐에 관한 얘기? 바로 대칭 차집합에 관한 얘기죠. A차 B 합집합, 그 다음에 B차 A.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놈이 공집합이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이 공집합이 되려면요. 대칭 차집합에서는 합쳐놨어요. 뭘 합쳤기 때문에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앞에 것도 공집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것도 공집합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앞에 거 공집합 되려면 어떻게 돼요? A가 B에 포함되고 또는이죠. 또는인가요? 아니죠. 그리고죠. 둘 다 공집합이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B차 A도 공집합이 되려면 B를 A가 포함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A가 B에 포함당하고 그 다음에 A가 B를 한 번씩 포함하게 되면 이것이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A와 B는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상등의 개념이 되겠죠. 자, 결국은 디귿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봅시다. 자, 두 집합 A와 B에 대해서 연산 곱이라고 합시다. A 곱 B는요. 스몰 a 곱하기 스몰 b바 그 다음에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고요.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a 곱 b가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개다 그랬죠.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개라는 것. 자, 이것을 잘 이용해야 되겠는데요. 자, 일단 구하라는 거 한번 볼까요? 구하라는 게 뭐냐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다 구해보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a, b가 주어졌고 a 곱 b라는 새로운 집합의 연산이 이루어져 있고요. 자, a 곱 b의 원소의 개수를 가르쳐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가르쳐줬죠.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7개면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건 몇 개일까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8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요? 진부분집합은 바로 자기 자신을 뺀 부분집합의 개수를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8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나옵니까? 2의 원소의 개수죠. 원소의 개수만큼을 지수로 곱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8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 말은 바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임을 뜻합니까? 3개임을 뜻하는 거죠. 그렇죠? 자, 바로 A 곱 B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임을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N, A, 그 다음에 곱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3개여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 되겠죠? 자, 얘는요, 바로 스몰 a와 스몰 b의 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스몰 a가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b가 라지 b의 원소에 있기 때문에 a 집합과 b 집합을 알아야 되겠죠? a 집합에는 현재 0하고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에는 누가 있냐면 1과 그 다음에 3x-5와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세 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요놈과 요놈을 곱해서 합쳐놨을 때 그것의 원소가 세 개란 뜻이에요. 자, 일단은 0으로부터 싹싹 곱해버리면요. 0으로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0은요, 1이나 3x-5나 x 플러스 1. 어떤 놈에 곱해도 언제나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곱집합 b에는요, b에는 0은 항상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0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은 어떤 원소가 들어가요? 1을 싹싹싹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1, 1은 1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3x-5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도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들어있는 A 곱 B의 원소가 현재 4가지로 보여지죠?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이것이 3개의 원소가 될 조건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개의 원소가 되려면요, 3x, 첫 번째는요, 3x-5라는 요놈의 미지수의 값이 0 또는 얼마가 될 때 1이 되는 방법이 있겠죠? 0이 되면은 0, 1 요놈이 되는 거고요. 1이 되면은 0, 1, 1, 0, 1, 1 다른 수,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역시 0 또는 1이 될 때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죠. 한 가지 더 있죠. 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요, 3x-5와 x 플러스 1이 같아질 때가 있죠. 3x-5와 x 플러스 1이 같아지는데, 자, 이것은 0도 아니고, 그 다음에 1도 아니어야 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들을 각각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요것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x의 값들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x의 값 누구 나옵니까? 자, 0이 될 때는 어떻게 돼요? 5가 넘어가니까 3분의 5가 나오겠고요. 자, 또 하나 1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x는 2가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x는요. 자, 0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1이려면 x는 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놈이죠. 마지막 거 풀어보면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x 넘어가면 2x, x는 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x의 값들이 이렇게 5가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값은 3이 가장 크네요. 이게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한 것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네요. 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2번에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두 집합 P, Q.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P는 이런 연산입니다. 앞에 거를 원소로 하고, 그 다음에 앞뒤의 거를 원소로 같이 하는, 그걸 다시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이렇게 돼 있고요. Q라는 것은요, A, B에 대한 Q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를 원소로 하고 뒤에 거를 원소로 한 것을 합쳐놓은 거. 자, 이렇게 됩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기억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요것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죠. P, A, B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자, A, 그 다음에 A, B. 자,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돼요. 이게 P, A, B입니다. P, B, A 그랬어요. P, B, A이면 어떻게 돼요? 바뀌죠? 앞에 걸 쓰는 거니까 여기 B가 C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BA인데 요건 순서 바꿔 써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같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죠? 같습니까? 다릅니까? 실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참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니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니은을 보시면요. P, A, B예요. P, A, B는 얘랑 똑같이 생겼죠. A, 그 다음에 A, B.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P, A, B. 합집합 그랬죠? 합집합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 뭐가 쓰여지냐면 Q, A, B입니다. Q, A, B는 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A,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B.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놈을 풀어보면요. 결국은 여기도 합집합이고 여기도 합집합이니까 요 괄호의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요거 지워버려도 돼요. 이렇게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러면 요 집합을 갖다 표현하게 되면 자, 큰 집합 안에 이 원소들을 한번 써보면요. 합집합, 합집합 합쳐졌죠. 그죠? 합집합, 합집합 합쳐졌으니까 요 놈과 요 놈, 요 놈을 전부 다 합치면요. 요렇게 되겠네요. A라는 놈 여기 있죠. 그죠? 원소로 요렇게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아, 여기 지금 집합 기호가 없으면 안 되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요 집합과 요 집합을 합치는 거니까 A랑 A가 똑같이 있죠. 그죠? A랑 A가 똑같이 여기에는 원소가 지금 이놈의 원소와 이놈의 원소가 있는 거니까 A라는 원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원소도 있네요. 아니죠. 잘못했죠. 자, 요게 없어야죠. 합집합이니까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예, 선생님이 얘기 잘못한 거죠. 자, A라는 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놈도 있죠. A라는 놈, B라는 놈, A, B라는 놈. 자, 이런 놈도 있고요. 자, 또 누구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B라는 놈도 또 있죠? B라는 놈도 또 있고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자, 예, PAB 맞죠?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그 다음에 QAB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의 부분집합은 그랬습니다. 요 집합이니까 집합 P, 요 놈의 부분집합. 자, 요 놈을 다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냐? 요 놈과 요 놈과 요 놈을 합쳤어요. 원소들이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집합기호 맨 마지막 걸 버리면 원소들이 되는 거죠. 다시입니다. 자, 요 집합기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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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집합기호 버리면 원소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소가 여기 A 남아요. 그 다음에 여기 원소 B 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소 누구 남아요? 요 중괄호가 없어진 거니까 요런 놈이 원소로 남게 되죠. 그 다음에 요런 놈이 원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봐야 되겠죠. 자, 요걸 원소로 하는 집합. 요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놈의 부분 집합이 8개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원소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4제곱까지가 됩니다. 2의 4제곱까지.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는 16가지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보기에서는 바로 8개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맞는 답, 틀리는 답, 틀린 답이 되겠죠. 그래서 false.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디귿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을 보시면요. QA, B 그랬습니다. QA, B는 어떻게 생겼어요? 자, A를 원소로 갖는 집합과 B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합쳐놓은 거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놈이 누구랑 똑같으냐면요. Q, C, D 그랬습니다. 그러면 C라는 집합과 D라는 집합을 합쳐놓은 게 되겠죠. 자, 얘네 둘이 같다면 A라는 원소와 C라는 원소가 같고 B라는 원소와 D라는 원소가 같겠니? 라는 겁니다. 자, 얘네 둘이 합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합쳐놓으면 이걸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A, B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과 그 다음에 C, D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이 있는데 만약에 이 두 집합이 같아진다면 A하고 C가 같고 B하고 D가 같겠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까? 아니죠. A랑 D랑 같을 수도 있고요. B랑 C랑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옳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것도 false, 거짓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바로 누구만 됩니까? 기억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정답은 기억만 나와 있는 거 1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가보도록 하지요. 5번 문제. 자, 보십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전체 집합 U는 1부터 20까지의 부분 집합 A는 어떻게 된다고요? A는 X바 X는 N의 배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FAN은 AN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정의할 때 그랬죠. AN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정의할 때 다음 보기 중 항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죠. 자, 기억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자,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FAO의 여집합이에요. FO가 뭡니까? 1부터 20까지 몇의 배수를 뜻합니까? 5의 배수를 뜻하죠?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놈들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버리고 6 플러스 7 플러스 띠리리리리. 자, 어떤 건지 보이나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요 놈은
바로 FU 그랬어요.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띠리릭 플러스 20까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플러스 19까지가 되겠죠. 5의 배수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준다 이런 뜻입니다. 빼주는데 누굴 빼줘요? 5의 배수를 빼줘요. 그러니까 5 플러스 10 플러스 띠리릭 플러스 20까지를 빼주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1부터 20까지의 합에서요. 5, 10 이런 5의 배수의 합을 빼버리면 바로 전체 20에서 5의 배수만큼을 뺀 거랑 똑같아진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맞지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아니 당연히 전체에서 5의 배수를 빼버리면 5의 배수의 여집합들의 합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니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니은은요. 자, 요거 바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바꾸는 게 좋아요? AN의 여집합, AM의 여집합. 왜 여집합 갖고 놉니까? 반대로 싹 다 바꿔버리면 되죠? AN의 여집합은 반대로 바꾸면 AN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뀌죠. 포함관계가 왼쪽이 큰 포함관계로 바뀝니다. AM의 여집합이면 바로 AM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자, 요거이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일 때 F, AN, 그 다음에 F, AN. 자, 요건 오타겠죠? AM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FAM. 자, 여기 M입니다. M. 자, 요때 FAM이 FAM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자, M은 자연수라고 그랬는데요. 보세요. AN이 AM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 AN이 AM보다는 원소가 좀 더 많다란 뜻이 되겠죠? 많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때 FAN, 바로 AN의 합과 AM의 합은 과연 누가 더 크겠나라는 거죠? 당연히 AN이 더 많거나 같기 때문에 이 부등호의 방향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죠. 그죠? 자, 요것도 틀렸다라는 거, 요거는 틀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자, 디귿은 어떻게 되냐면요. F, A2 합집합 A3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놈이 누구랑 같다? FA2, 그 다음에 플러스 FA3, 그 다음에 차집합 FA2 교집합 A3.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정리를 해보면요. 얘는요. 자, 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A2 또는 A3,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죠. 그죠? 2 또는 3의 배수의 합이란 뜻이에요. 합. 자, 그놈은 2의 배수, 2의 배수의 합과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합을 더한 거에서 빼줘야 한다. A2 교집합 A3는 어떻게 됩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니까 몇의 배수? 6의 배수죠. 그래서 6의 배수의 합을 뺀 것과 같다. 자, 맞는 말인가 확인해 봅시다. 자, 이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과 똑같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즉 공통인 부분을 한 번 빼줘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의 합은요. 2의 배수, 3의 배수의 공통으로 6의 배수가 두 번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6의 배수 안에 2의 배수, 3의 배수가 각각 두 번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6의 배수 한 번을 빼줘야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디귿도 맞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옳은 곳으로 구성이 된 것은 바로 기역과 디귿.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이건 공통인 원소를 구하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봤더니 A는 원소가 어떻게 생겼어요? 40분의 n꼴이죠? 근데 n이 1부터 40까지입니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A 집합을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면요. 40분의 1부터 그 다음에 40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띠리링 나가서 40분의 40까지 자, 이런 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B집합은 과연 어떻게 생겼느냐? 자, B집합은요. 분모가 60짜리입니다. 그죠? 1부터 60까지니까 60분의 1, 그 다음에 60분의 2. 자, 이렇게 해서 띠리링 나가서 60분의 60까지.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수들이 되겠네요. 자, 이때 A 교집합 B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기약분수로 바꿔서 결국은 공통인 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찾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뭔가 같아야 되는데 어디가 같으면 해결이 될까요? 분모가 같은 수들을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조? 분자가 같은 거 찾아주면 되니까. 그러면 분모를 같게 맞춘다는 얘기는 결국은 얘네 둘의 최소 공배수로 맞춘다는 얘기가 되겠죠? 40과 60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입니까? 120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120짜리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120분의, 자, 결국은 40에서 3배 한 거니까 120분의 3, 그 다음에 120분의 얼마? 6. 자, 이렇게 3배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120분의 맨 마지막은 3배수니까 122.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도 120으로 바꾸면요. 몇 배수 한 겁니까? 2배 한 거죠, 2배. 그러니까 여기는 2, 그 다음에 120분의 4. 이렇게 해서 짝수들이 구성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120분의 120.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결국은 얘네 둘의 교집합을 구한다는 얘기죠. 교집합이라는 것은 공통인 원소를 찾으면 그만인 거니까 요 위에 있는 값들 있죠? 자, 요 위에 있는 값들이 바로 몇 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얘는 3배수. 자, 그 다음 요 위에 있는 값들 보이죠? 자, 요것은 몇 배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까? 바로 2배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배수와 2배수의 교집합을 구하는 건데 이 값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질 수 있어요? 바로 1부터 120까지 중에서 가질 수 있는 3배수이면서 2의 배수가 되는 수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3배수도 되면서 2의 배수도 된다는 얘기는 얘는 바로 몇의 배수를 뜻합니까? 바로 6배수를 뜻하게 되는 거죠. 자, 그 6배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120까지의 6배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120을 6으로 나눈 몫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바로 20까지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재미있죠? 예,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정의만 정확히 잘 떠올리고 그것의 활용 방법들을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다 떠오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x바 x는 n과 서로 소인 자연수다 그랬고요. BN이라는 것은 x바 x는 n의 배수인 자연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시면요. 여기다 적어볼까요? 기억. 자, A2, 그 다음에 합집합 B2라고 그랬어요. 자, A2는 뭡니까? A2는 여기가 2일 때죠. 그러니까 X바 X는 2와 서로소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A2는 바로 뭐냐면 짝수, 2의 배수와 서로소가 돼야 돼요. 결국은 이 수는 무슨 수가 되냐면 홀수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홀수.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B2는 뭡니까? B2는 B에 n에 2 들어갔으니까 X바 X는 2의 배수인 자연수. 그러니까 결국은 짝수인 자연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라? 합쳐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홀수와 짝수를 모두 합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냥 수체계의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최초에 이 n이라는 값이 갖는 것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자연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기억은 홀수 더하기 짝수 돼버렸으니까 자연수다. 맞나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x바 x는 자연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니은은요. A2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B3는 바로 A6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쵸? 자, A2는 뭐가 됩니까? A2는 위에서도 했듯이 바로 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홀수. 자, 그 다음에 B3입니다. B3는 몇의 배수죠? 바로 3의 배수죠. 3의 배수. 3의 배수. 자, 요놈 둘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6과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6과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닌 수들이죠. 그죠? 6과 서로소인 자연수 그랬으니까 1, 그 다음에 2, 3, 4 안 되죠? 5, 그 다음에 6 안 되죠? 7 되죠? 8 안 되죠? 9 안 되죠? 10 안 되죠? 11 뭐 이런 수들. 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 수들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홀수와 3의 배수를 더해서 이런 수들이 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홀수는 어떻게 돼요? 1, 4, 5, 7, 9 나가는 거잖아요. 홀수는
1, 3, 5, 7, 9 이렇게 해서 쭉쭉쭉 나가고요. 3배수라는 건 어떻게 됩니까? 3, 6, 9, 12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얘네 둘을 합쳤을 때 그 합친 집합이 2, 5, 7, 11이 돼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얘네 둘을 합쳐놨더니 여기에 없는 원소가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만 해봅시다. 자, 얘랑 1이랑 3이랑 이렇게 더해보세요.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4죠. 자, 요 4는 A6의 원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성립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디귿을 한번 보도록 하죠. 디귿은 B2 교집합 B3는 바로 B5다 그랬죠. B5다.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B2라는 건 뭡니까? 바로 짝수입니다. 짝수. 2의 배수. 그 다음에 B3는 3의 배수죠. 3의 배수. 자, 이것의 교집합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6의 배수임을 뜻하죠. 자, 이 6의 배수라는 것은 바로 B6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B5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디귿도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옳은 건 누구밖에 없지요?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만 있는 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8번 봅시다. 어느 마을에서 모든 가구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본답니다. 그죠? 그러면 전부 안 보는 집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3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려야죠. 일간지를 보는 집, 그 다음에 주간지를 보는 집, 그 다음에 월간지를 보는 집. 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를요, 구독하는 가구 수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일간지 80가구, 그 다음에 주간지가 50가구, 그 다음에 월간지가 30가구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모두 구독하는 가구 수가 10가구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10가구랍니다. 여기가 10가구. 자, 이 10가구가 생기면 여기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70가구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구라고 보면 되죠? 40가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구? 20가구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요 공간을 A, B, C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죠. 그죠? 물론 요 70에서 A와 B를 빼버리면 되는 건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마을의 가구 수로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 마을의 가구 수로 가능한 것은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마을의 가구 수는요. 70, 40, 20, 10, A, B, C를 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A에 만약에 선생님이 1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70에서도 1이 빠지고 40에서도 1이 빠져나가 버리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A, B, C가 0, 0, 0이 되면 이 가구 수가요. 바로 최대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여기가 공집합, 여기가 공집합, 여기가 공집합일 때 얘네들이 보는 총 가구 수는, 마을의 가구 수는요, 최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A, B, C에 뭔가가 만약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그 최대값보다도 작은 가구 수들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최대값이 바로 얼마냐면요. 바로 70가구, 10가구, 40가구, 20가구. 바로 A, B, C가 공집합일 때 최대가 된다 그랬으니까 70, 80, 100, 140가구가 최대 가구 수가 됩니다. 맥시멈. 자, 이것이 바로 140가구가 되는 거죠. 140가구가 됩니다. 즉, 그러면 ABC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요 가구 수는요. 140 가구수라는 것은 가구수는 140 이하의 가구수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140 이하인 걸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140 이하인 것은 137가구밖에 없죠. 자, 요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137가구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란 뜻일까요? 3이란 뜻이 되겠죠. 3.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3이 되고 여기에서 3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시죠.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 부분 집합 A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A라는 집합에는 1하고 2가 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A라는 집합에는 1하고 2가 있대요. 1하고 2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원소가 생길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나는요, 우리 닫혀있다의 개념 많이 들어간 건데요. A가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 그죠? 라지 A의 원소. 그 다음에 스몰 b가 라지 A의 원소.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두 개의 원소 스몰 a, b를 뽑아내서요. 각각을 더한 것에다가 곱한 것을 다시 더했을 때 그것이 새로운 원소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도미노 집합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음 중 반드시 집합 A의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을 골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도대체 이 원소 두 개가 출발을 해서 어떤 것들이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각각 A, B 값에 적당한 값을 추출을 해보면 되죠. A, B라는 놈을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똑같은 중복된 원소가 와도 되는 거죠. 1,1이 온다면 어떤 원소가 될까요? 1 플러스 1에 1 곱하기 1이 더해지니까 바로 이때 3이라는 원소가 나타납니다. 3.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2일 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1,2일 때는 어떻게 돼? 1, 2, 1, 2 이렇게 되니까 2 더하기 1이니까 5가 나타나게 되죠. 5.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5가 나타나죠. 1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5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5라는 원소도 나타나요. 자, 그 다음 2 곱하기 1은 똑같겠죠. 요 놈이 지금 대칭식이니까 그러니까 2,2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요. 2 더하기 2 더하기 4예요. 그죠? 그러면 4, 2, 2니까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원소가 이제 8이 나타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생깁니다. 그 다음은 이제 2하고 3이 또 들어갈 수가 있죠? 2하고 3 들어가 보면요. 2, 3, 5에다가 6을 더했으니까 1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11이라는 원소. 그 다음에 3, 3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3, 3이 들어가면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3, 3, 3, 3은 9입니다. 9하고 6 더했으니까 1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여긴 15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어렵죠. 과연 이게 100제곱, 200제곱 갔을 때 이 수들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어떻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냐면 우리 요 형태 보면은 우리 10-가에서 다 했잖아요. 요 형태 보면 뭡니까? 우리가 부정방정식 할 때 요걸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해서 간단히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B 플러스 A 플러스 B라는 놈이 있어요. 요거 어떻게 하면 인수분해 되죠? 1만 있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위치 하려면 마이너스 1은 바로 A의 원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히 하면요. 요 놈이 어떻게 바뀌냐면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이거든요. 자, 여기서 1을 뺀 겁니다. 결국은 요것을 바꾼 것이 뭐냐면 A와 B가 A의 원소라고 할 때 그때 요 놈도 원소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A, B에 한번 선생님이 집어넣어 보면요. 일단은 1,1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1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원소가 등장하게 되느냐? 1,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2가 돼요. 그러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를 집어넣어 볼까요? 1,2를 집어넣으면요. 1, 2가 들어가니까 2 곱하기 3 마이너스 1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은요. 2,2꼴이 있죠? 2,2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2 들어가니까 3의 제곱 마이너스 1꼴이 나온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한 번씩 더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가졌던 1, 2가 원소가 있었으니까 1하고 요 3개, 2하고 요 3개를 해보면 되겠죠. 그죠? 먼저 1하고 2제곱 마이너스 1을 한번 해보죠. 2제곱 마이너스 1. 얘네 둘을 가지고 만들어 보면요. 자, 좀 복잡하지만 잘 보면 됩니다. 앞에 거에다가 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2 곱하기 이렇게 되겠고요. 뒤에 거가 B죠? B에다가 1이 더해지는 거니까 요 마이너스 1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2의 제곱이 곱해지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가 나와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꼴이 나오게 되죠.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봐라.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1,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2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분모가 2의 꼴은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1하고 요 놈 한번 해봅시다. 1, 2 곱하기 3 마이너스 1꼴입니다. 자, 요 놈을 정리하면요. 자, 앞에 거 1이 됩니다. 1이 되니까 여기 2 돼요. 2, 그 다음에 뒤에 게 요 놈이죠. 요 놈에다가 요 놈이 B인데 1을 더할 거니까 2 곱하기 3만 나오죠. 그쵸? 그러면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붙어 있죠. 자, 요런 꼴이 나온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이랑 요 놈 한번 해봅시다. 1하고 요 놈이면 1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꼴이죠. 자, 요 놈 정리하면 어떤 꼴이 나오게 됩니까? 앞에 거 1이니까 또 2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마이너스 1 지우면 되니까 2에 3의 제곱 마이너스 1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밑은 2, 3 가지고 놀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그죠? 자, 다음 한 번 더 해보자. 이제는 2로 얘네 셋을 해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자,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여기다 쓸까요? 2,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때는요. 자, 2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3 곱하기가 되죠. 3 곱하기 그 다음에 2의 제곱이죠. 2의 제곱 마이너스 1꼴. 자, 이것도 역시 3의 밑이 3과 2로 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3마일. 자, 얘네 둘을 해보면요. 여기 3입니다. 그죠? 3. 그 다음에 요 놈이 나오게 되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1꼴이 생기게 됩니다. 요 놈은 요 놈과 똑같은 놈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3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해보면요. 자, 요 놈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이제 하나 더해지니까 3이 되죠.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됩니다.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꼴이죠. 이것은 3의 제곱 마이너스 1,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항상 나오는 꼴을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요. 어떤 꼴이 나오게 되느냐. 바로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 마이너스 1꼴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꼴이 아닌 것을 보기에서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물론 a, b는 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2의 100제곱 마이너스 1꼴 무조건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3의 100제곱 마이너스 1꼴 무조건 나오죠. 자, 4의 100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2의 200제곱 마이너스 1꼴이기 때문에 역시 밑이 2이기 때문에 3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5의 200제곱 마이너스 1꼴. 자, 이것은 지수가 여기에 보이는 밑이 5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2나 3꼴이 돼야 되겠죠. 자, 5번도 한번 볼까요? 9의 200제곱 하면요. 3의 제곱꼴이니까 3의 400제곱 마이너스 1꼴이에요. 자, 밑이 3 갖고 놀고 있으니까 요 놈도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집합 A의 원소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오늘 집합 마무리하는 실력 쌓기 문제들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집합 단원이 끝났는데요.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 문제를 쭉 보셔서 알겠지만 계산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복잡한 문제들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정의, 그 정의를 가지고 입각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로 펼쳐지는지를 보실 수 있으면 이 문제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새로운 단원이죠. 집합 다음 명제 단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 부탁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